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 평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천류는 끊을 수 없다 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하에 믿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세뇌 같은 거였다고 하죠. 그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족들과의 모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한켠에 죄악감도 있지만 이제는 떨쳐내려고 합니다. 부모님 슬하에 3살 차이 나는 오빠, 저 그리고 1살 어린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맞벌이라는 부모님 대신에 오빠와 남동생의 식사 및 각종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혼나지 않았지만 저는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늘 돈이 있어야 한다는 아빠의 말씀에 오빠와 동생은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아도 늘 용돈이 있었고 저는 둘의 반도 안 되는 용돈 플러스로 집안일을 해야만 1,000원, 2,000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을 겨우겨우 설득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급의 반은 부모님께 드려야 했고 용돈은 끊겼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은 여전했고요. 그래도 부모님께 드리고 나도 남는 돈이 원래 제 용돈보다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오빠와 동생은 부모님께 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로 올라간 오빠는 자취방까지 부모님께서 직접 구해주셨죠. 반면 서울권 대학을 가게 된 저는 학비 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 자취방은 어림도 없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여 평일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주말엔 본가에 내려가 부모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전문대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4년제 갈 성적이 되지 않아 전문대를 간 동생조차 학비를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더군요. 부모님께 살가운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부모님은 언제나 늘 제게 희생을 강요했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학대하며 버텨왔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드리느라 생활비가 모자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오빠와 남동생은 부모님이 바리바리 반찬을 싸서 챙겨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나는 냉방비가 아까워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와 부채로 버티지만 오빠와 남동생은 한여름과 한겨울엔 공과금조차 부모님이 보태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눈물을 머금었지만 이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 좋게 첫 직장을 중견기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대학 졸업 후 변변찮은 회사에 취업해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공무원 준비를 선언했고 오빠의 발언에 동생도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두 형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맘때쯤은 부모님께서 제게 바라는 돈의 액수도 껑충 띄었습니다. 회사 일만으로도 벅찬 제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생활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 많은 돈이 필요하냐 제가 묻자 부모님은 너희 오빠와 동생이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네, 제가 드린 돈의 대부분은 오빠와 동생에게로 갔습니다. 오빠와 동생에겐 고맙단 말 한 번 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일하느라 주말에 본가까지 내려가 집안일을 돕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에게 실망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쉬지 못하고 일하던 제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말을 하지도 못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이 장난인지 제가 전화를 드리자마자 마침 잘 됐다며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오빠가 공무원 준비를 하던 중 같은 학원 여학우분과 연애를 했고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며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부모님께 차마 쓰러졌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축하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빠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가 처참히 부서진 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던 오빠, 그리고 그런 오빠의 결혼식 비용으로 얼마, 조카 선물로 얼마, 야금야금 제가 모은 돈을 다 가져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었으나 급기야 제 월세 보증금까지 노리고 출퇴근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심지어 수도권도 아닌 본가에 들어오라는 부모님을 보며 더 이상 이럴 순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께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못한 게 뭐냐? 엄마 아빠한테 단 한 푼 지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냐? 악착같이 사는 딸에게 응원 한마디 못해줄 망정 이게 뭐 하는 거냐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주춤하며 미안하다고 하셨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저를 지키는 것은 저밖에 없다는 확신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말에 본가를 가는 것을 없앴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그저 용돈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냈고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게 진정한 주말이 생기자 그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도 보게 되었고 평범한 20대처럼 퇴근 후 술 한 잔씩 기울이다 보니 첫 남자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술 한 잔 기울이다 제가 술김에 엉엉 울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자 남자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부모님께서 큰 금액을 바라시진 않으셨지만 자잘자잘한 금액은 계속 요구해 오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진 차마 연을 온전히 끊기란 어려운 일이라 소액은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족과 온전히 연을 끊기로 다짐한 계기입니다.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가 이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한 가장의 가장이 되었음에도 책임감 없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거쳐 계속 제게 돈을 받아가고 일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집안일을 할 줄이나 알겠나요? 당연히 못하겠죠. 새언니가 육아의 집안일에 갈수록 야위어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똥은 저에게 튀게 됩니다. 보통이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갔겠으나 새언니와 오빠는 오빠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며 이혼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빠가 아이를 볼 줄은 알겠냐, 그리고 오빠가 새 출발할 때 아이가 있는 게 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제가 아이를 케어하기를, 급기야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후 아이를 친입양자 입양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끝없는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나만 희생하면 그동안 되지 않았나? 왜 내 남자친구까지 희생하길 바라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걱정하며 달래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더 이상 희생하다간 나뿐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또한 다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로 본가를 내려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잘 지냈냐는 안부 없이 너희 오빠 어떡하냐, 너희 조카는 어떡하냐, 너 남자친구랑 얘기는 해보았냐고 하고 묻는데 온몸으로 환멸이 느껴지더군요. 엄마 아빠, 내가 평생을 엄마 아빠 사랑 못 받고 오빠랑 동생만 챙기면서 살았는데 나도 미혼이야. 나도 아직 애가 없어. 그런데 오빠 애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결혼할 때 내 돈까지 가져갔으면 됐잖아. 살면서 처음으로 눈물에 섞인 분노를 내질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런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년, 낳아주고 키워준 정도 모르는 년, 가족 보기를 돌같이 하는 년이라며 악담을 퍼붓더군요. 이만큼의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악하는 비명을 내지르고 집이 뒤집혀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뒤엎었습니다. 뭔 년? 뭔 년? 니들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난 나 어릴 때부터 나 알아서 살았어. 병신 같은 니네들 큰아들 뒤치다거리, 막내아들 뒤치다거리 내가 다 했다고. 하며 집안 가구를 뒤엎자 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아빠가 절 주먹으로 때리시더군요. 때려? 때려? 더 때려봐! 하며 같이 엄마 머리채를 잡고 아빠를 때렸습니다. 누군가를 저를 폐륜하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으나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온 오빠가 상황을 보더니 미친년이 왜 난리야? 하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정신을 다잡고 오빠의 그곳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억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오빠 같지도 않는 인간이 주저앉았고 저는 네 새끼 네가 못 키우겠으면 아랫돌이 맘대로 굴리고 다니지 마 병신 같은 인간아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어머어머하며 호들갑을 떠는 부모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본가를 나섰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하염없이 높아 보이고 거대했던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작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건지 이깟게 뭐라고 29년을 참고 살았는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후에 동생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형은 심각하게 걷어차여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자식을 낳기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동생과도 연을 끊으려 했으나 소식을 들은 동생이 제게 연락이 와 그동안 미안했다며 이렇게 자라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누나에게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깨달아 사과한다며 사과를 하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사르르 녹더군요. 앞으로 저는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